살균 정수 필터라는 그런 필터들이 여러 종류가 시중 할인점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소비자분들께서 내 가습기에는 어느 필터들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먼저 참수 필터인 경우에는 냄새 제거를 일단 시켜주고 네. 또한 스케지를 제거를 해주고 살균 기능이 있는 그런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오드 정수 필터 같은 경우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갖다가 제거를 하게 되고 항균력 향상을 시킨 필터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온 수지 필터라는 것은 양이온을 가진 불용성 수지를 가지고 물을 갖다가 연소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나노 살균 정수 필터라는 것은 은나노 기술을 갖다가 필터에 접목을 해서 독성을 제거를 해주고 또한 양이온 수지와 음이온 불용성 수지를 혼합을 해서 물을 갖다가 연수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정수기처럼 정수시켜주는 그런 필터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 사용은 적절한 것은 3개월이면 적절하게 교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3개월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필터에서 정수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발생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더 몸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쭉 듣고 보면서 이 많은 분들, 그래, 우리 집에도 이 가습기 하나 정도는 이제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좀 선택하는 방법,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그런 가전제품 구입하는 요령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가습기 선택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습도계를 구입하셔야 되고요. 네. 대부분 가정에는 습도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가정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냥 생각과 느낌만으로 건조하다 싶어가지고 계속 가습기를 사용하게 되면요. 과습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습도계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대부분 가습기에도 습도계가 장착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 생활하는 장소나 집안 전체의 습도를 알기 위해서는 습도계를 따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두 번째로는요, 물통 모양과 용량을 확인하시는 건데요. 네. 가습기의 디자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물통의 청소 편리성을 생각하셔서 주입구가 작으면 청소하기에 불편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청소하기 용이하도록 주입구가 큰 것으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가습기의 용량은 1리터에서 6리터까지 다양하니까요. 네. 적당한 것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소에 따라 적합한 것을 선택하시는데요. 네. 실내 온도가 높고 건조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식이 적당하고요. 네. 감기 환자가 있으시거나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열식, 그다음에 이도 저도 아니다 싶으시면 복합식, 그다음에 관리를 잘 못하겠다 싶으시면 자연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필요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제품을 고르는 건데요. 요즘에는 예약 기능이나 음이온, 공기청정 기능 같은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자외선 램프 같은 살균 기능이 내장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똑똑하게 저에게 정보를 주셨는데, 자, 아무리 이것저것 다 따져봐더라도 요것도 꼭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가전제품이다 보니까 이 전력을 소비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또 에너지가 굉장히 좀 고유가 시대다 보니까 좀 전기세 참 신경 많이 쓰이거든요. 가습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초음파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 동안 사용을 갖다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100원 정도의 전기세가 나올 것 같고요. 8시간 동안에 100원이요? 100원 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합식 같은 경우에는 찬가습일 때는 초음파 가습기랑 동일한 똑같고요. 예. 그리고 복합식으로 썼을 경우에는 약 하루에 400원 정도의 전기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열식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 물을 끓이다 보니까 네. 소비 전력량이 높다 보니까 하루에 1,000원 정도가 전기세로 나갈 것입니다. 10배 정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음파에. 예. 예. 따라서 이것 말고도 자연식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무동력 제품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아예 전기세가 안 든다고 하기에는 좀 곤란하겠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초음파 가습기와 비슷한 전기세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주부들께서 아주 재치를 발휘해서 어항이나 숯, 이런 것들, 식물들도 많이 넣고요. 그래서 가습 효과를 본다고 하시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가습 효과가 있는지 주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11월에서 3월 사이 집중되는 건조주의보와 건조경보,
건조함을 이겨내는 천연 가습 제품들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걸까요? 건조한 집안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준다고 소문난 숯과 어항, 그리고 분수까지. 우와, 정말 다양한데요? 천연 가습기의 가습 효과는 과연 어느 정도일지 상상만 해왔던 주부님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격 실험. 주부가 간다해서 천연 가습 제품들의 가습 효과에 대해 실험해보았습니다. 난방 때문에 며칠 동안 창문을 닫아두었더니 계속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집안이 너무 건조해서 그런 거라고 하던데 도대체 우리 집이 얼마나 건조하길래 감기까지 걸릴까 싶더라고요. 낮은 습도,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특히 호흡기 같은 경우는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나쁜 것이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습기, 예를 들어 한 50에서 60% 정도의 습기가 있어야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병에 걸렸을 때, 호흡기 질환에 걸렸을 때 습기가 부족하게 되면 감기 같은 경우에 뭐 가래도 많고 코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끈적끈적하게 이 기도에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러면 병이 잘 나지도 않기 때문에 이 건조한 것은 호흡기 질환의 적이라 할 만합니다. 건조한 실내를 촉촉한 실내로 변화시키고 싶은 김수연 주부님. 어디 천연 가습기로 사용되는 것들을 모아볼까나? 어떤 것들을 모았는지 발표해 주시죠. 집안의 습도를 높여준다는 소문난 제품들을 제가 준비해보았습니다. 어머, 이게 정말 가습이 된다고요? 신기하다. 아름다운 분수와 어항 그리고 숯, 실험 시작해. 실험 조건은 빈방의 습도를 잰 후 30분 후 습도 변화를 알아보는 것인데요. 빈방의 습도인 40.7%가 기준. 먼저 참가번호 1번 숯. 숯은 공기를 맑게 하고 습기를 방출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천연 가습기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숯 가습기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먼지를 빨아들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숯에는 마트에서 판매되는 동안 먼지를 많이 함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샤워기로 숯을 깨끗이 헹궈내 먼지를 없애고요. 다음으로 물을 담을 수 있는 수반 위에 숯을 4개 정도 올려놓은 후 물을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숯을 물에 담가두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습이 되는데요. 40.7도였던 방 안의 습도는 30분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방 안의 습도 62.3%로 21.6%의 습도가 상승되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하기 위해서 방안을 환기시킨 후 처음과 같은 습도 조건을 만든 후 같은 방법으로 다시 실험해 보겠습니다. 화려한 색을 가진 금붕어를 볼 수 있는 어항. 관상용으로도 좋지만 실내에 수분 공급하는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요. 어항의 가습 효과는 52.8%로 전보다 12.1% 상승되었습니다. 인테리어 효과가 있는 분수는 가습기와 달리 물이 끊이지 않고 아래로 흐르면서 실내 공기에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특징이죠. 30분 후 방 안의 습도는 51.3%로 증가했는데요. 분수의 가습 효과는 10.6%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